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연애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요, 참 일상생활 할 때도 많은 이제 선입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어디서 왔나요? 대부분 보통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온 경우가 많아요. 또는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선입견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선입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 앞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견해라는 거죠. 사실 선입견이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 부분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선입견이란 것이. 그런데 때로는 선입견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은 보다 좋은 기회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두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을 이제 살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기제가 이제 발동을 해요. 내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옛날에는 뭐 되게 사람도 잘 믿고 되게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방어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거리를 두게 되고 좀 이렇게 믿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되게 신중해지죠. 그 이유가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여러 쌓아온 그런 선입견들이 사실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더 이상 상처받고 손해볼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태평성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태평성대를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역사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뭐, 툭하면 뭐 전쟁이고, 막 툭하면 누가 막 쳐들어오고, 막 싸움 나고, 뭐 전쟁 포로로 삼고, 막 나라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역사책에 보면 비일비재하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현재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태평성대는 극히 매우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럼 인류가 살아왔던 그런 대부분의 시간들은 바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우리를 습격한다던가 그런 들짐승들을 사냥해서 우리가 그 사냥한 고기를 이제 먹고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살았던 시기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을 잘 감지해서 빨리 대처하게끔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뇌에서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게 바로 이 편도체 그리고 해마라는 곳인데요. 이 편도체와 해마가 어떠한 어떤 일화 기억을 이제 담당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떤 생존의 위협을 당했던 기억들이 바로 이곳에 저장이 됩니다. 매우 강력하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력했던 순간들은 대부분의 그런 일화들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잘 기억하고 그런 위험의 순간들을 나름 대처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 방어 기제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선입견이고요. 이런 선입견은 때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어, 더 이상 다치지 않겠어라는 이런 유전자 레벨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막 너무 겁이 없어도 생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사람은 막 아무나 민다던가 막 되게 밤 막 늦게 막 아무나 막 돌아다닌다던가 아무렇게나 이러면은 우리 생존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굉장히 안정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조금 필요 이상의 두려움 또는 필요 이상의 선입견은 살짝 우리가 내려놓는 게 우리의 그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연애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앞세워서 좀 피봤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인데 좀 기준이 되게 많았어요. 제 스스로가 이성을 대할 때 그 내세우는 기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여러 가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가짓수가 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가짓수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라던가 뭐 연봉이라던가 이런 거는 딱 숫자로 막 매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숫자로 딱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그 가짓수가 아니라 되게 막 모호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향상심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뭐 또는 뭐 마음이 따뜻하고 뭐 선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았는데 그 대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모호하고 매우 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러다가 독거노인 되겠다고.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일단 가짓수가 너무 많아. 이게 교집합이란 말이지. 이게 교집합이면 이제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곱하기가 되니까 너무 확률이 급격히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제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제가 막 그런 이상학적인 막 가짓수들, 그런 조건들에 막 이렇게 막 중첩했던 그런 이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두렵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막 연애는 되게 하고 싶은데 막상 또 연애를 하는 게 이 무의식 중에는 그런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여러 가지 선입견과 막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막 내세워요. 막 내세우고 막 쌓아요. 막 이렇게 쌓아서 막 상대방을 잘 알아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과 이런 기준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약 3년의 시간을, 이제 마음 공부하는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이제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와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계기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과 기준들을 좀 내려놓았을 때 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 알아가기도 전에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기준들과 선입견을 딱 앞세운다는 게 결국 자기 방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상처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번 연애가 또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연애는 완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내 선입견과 이런 기준들을 빨리 앞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빨리 평가한 다음에 그 기준을 통과하면 이제 사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숨막히고 쉽지 않은 과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싹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지금 남자친구를 만날 때쯤에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느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사람. 느낌이 좋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이면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만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데이트 폭력남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막 알고 보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면 어때요? 이런 이렇게 의문을,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살면서 이제 경험치라는 게 쌓이잖아요. 저도 제 나이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그동안 뭐 연애 경험도 뭐 적지 않게 있다 보니까 대강 느낌이라는 게 오죠. 이 사람이 정상인의 보류인지 아니면은 살짝 비정상인의 보류인지는 이제 느낌으로 딱 와요. 그러니까 정상인이란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기준과 선입견들을 버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을 정의하려고, 판단하려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금 남자친구는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때 제가 막 적어놨던 거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과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적어놨던 글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을 다시 한번 요즘 보면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라는 사람이 제가 그리고 바랐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깜짝깜짝 정말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필요 이상으로 그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방어기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 선입견과 여러 기준들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세워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방어하는 벽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지난 경험에서 우러나는 진짜 연애를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 여러 연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말 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물론 저에게도 이제 흑역사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흑역사가 있냐면은 지금 저는 정말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보다 좋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쾌락,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내 자신을 위한 성장을 위한 그런 동기로서, 의도로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것은 직장에서 가는 야유회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직장 야유회 아시죠? 물론 직장 동료들 사이가 되게 좋고 뭐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은 뭐 그 직장 야유회도 뭐 괜찮아요. 그렇죠?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희 직장도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어쨌든 막 그런데 단체로 가야 한다는 게 약간 좀 꺼리껴지죠. 왜냐면 상사분들도 같이 가시고 하니까. 근데 막상 가면 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놀다 보고 어울리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과거의 연애를 지금 막 떠올려 보면은 거의 그런 직장 야유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굳이 따지자면 즐거움에 가까운데, 뭔가 그렇게 온전히 막 되게 온전히 행복하고 충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 반면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는 직장 야유회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즐기는 자유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온전히 내 자유 의지로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함께하고자 하는 성장 의지로서, 그런 동기로서 선택한 사람이 제 지금 남자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선택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정말 과거의 연애 스토리들을 지금 막 떠올려 보면은 직장 야유회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를 먹고 있고, 나는 빨리 안정되고 싶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좋은 남편감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고, 그런 사람과 연애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애를 하는 과정을 또 떠올려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 거면, 결혼을 안 할 거면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오래 지속하는 소용이 있을까? 그럴 동기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직장 야유회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반면에 지금 남자친구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참 그와 함께 하면서 제가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느껴요. 정말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곳에 가서 즐기는 자유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남자친구를 어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노처녀 되면 어쩌지? 나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니까 조건도 좋고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남편감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사람한테 되게 내가 배울 게 있고, 이 사람 되게 향상심 있고, 그리고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사력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뭔가 내가 배우고 함께하면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만남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여행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고 싶으세요? 뭔가 직장에서 떠난 야유회 같은 삶? 또는 여러분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자유여행 같은 삶? 또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게 되는 패키지 여행 같은 삶? 어떤 종류의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됐든 어떤 종류가 됐든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어느 스타일의 여행을 선택하는지는 자기 자신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가치관이나 뭐 이런 인생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다만 어떤 여행을 여러분이 선택하든 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참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여행,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정말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닌 여러분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